안녕하세요. 원더키즈닷컴 F7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0.5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손이 약간 끓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신 거 이거 손톱에 줄 있는 거 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아니래요. 아무 일도 아닌 거 알고 있었는데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아무 일도 없답니다. 암 같은 거 아니래요. 흑색종 아니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들어갈게요. 굉장히 깔끔하고 기존 아이패드에 비해서 별로 변한 것은 없지만 언제나와 같이 깔끔하고 훌륭한 마감과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기존과 같이 전세대 프로와 같이 카메라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타블렛이고 펜을 지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약간 달걀거릴 수 있게 튀어나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포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제 물건 역시 약간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수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리퍼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비싼 기계에서 이런 분량이 있다는 거는 절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일단 처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애플 디스플레이 좋은 거에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베젤이 매우 얇죠. 상하 좌우 베젤이 타블렛치고 상당히 얇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팜 리젝션이 잘 동작해서 손에 이렇게 잡고 있던 어느 방향으로든지 손에 눌려가지고 터치가 마구 되는 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전작과 마찬가지로 출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주변 빛 환경에 맞춰서 패널을 맞춰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약간 창백한 수준이다가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이걸 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깔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눈이 편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웹서핑은 물론 책을 읽는다든지 만화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컨텐츠를 소모할 때 굉장히 편해요. 여기에 DCI P3에 HDR 그리고 최대 6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동영상 감상 같은데 정말 이거만한 타블렛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20Hz의 프로 모션이에요. 애플이 이제 보통은 60Hz짜리 패널인데 120Hz를 지원을 해요. 일반적으로 30에서 60 가는 건 티가 나지만 60에서 120 이 티가 너무 심하게 나요. 사실 작업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누르고 스크롤을 움직일 때만 해도 너무 부드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요즘 광고에서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껏 본 적 없는 패널이 나타났다. 근데 정말 이건 정말 지금껏 본 적이 없어요. 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누르면 너무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누르는 순간 화면과 혼연일체가 된 것 같아요. 화면과 내가 하나인 듯 이제 무라일체의 느낌으로 일체가 된 것 같아요. 아이패드와 나는 하나가 된 거죠. 화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작업, 모든 애니메이션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건 정말 한 번 쓰면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악랄한 패널이에요. 그 외에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멀티미디어에 정말 적합한 걸로는 스피커가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전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이패드에 들어간 스피커들은 항상 정말 좋았죠. 여기 스피커가 4개 있어요. 쿼드 스피커인데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이게 태블릿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요?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항상 던지게 돼요. 아이패드 스피커는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독일의 기술력처럼. 멀티미디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도 아주 좋아요. 심지어 카메라 켜진 것은 너무 부드러워, 애니메이션이. 아이폰 7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F1.7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OIS의 4K 촬영까지 지원해요. 탑 태블릿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OIS의 4K를 지원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듀얼 마이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도 성능이 일반 타블렛과는 전혀 다르죠. 사실 저는 타블렛으로 사진을 찍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지. 저희 성능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기능들은 사실 CPU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성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120Hz를 그리는 거, 카메라에서 4K 촬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성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애플의 A10X 퓨전이 들어가 있죠. 헥사코어 프로세서인데 성능이 정말 좋아요. 이 더 높아진 해상도에 120Hz로 뿌리는데 무슨 작업을 해도 렉이 걸리질 않아요. 렉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iOS 버전이 올라가면서 안정화가 된 탓도 있긴 하지만 정말 뭘 해도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런 데서 성능이 빛을 발하는구나. 굳이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게 부드럽다는 게 성능이 좋은 거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지 싶어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iOS 10, 정확히 말하자면 10.3.3 상태예요. iOS 11로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게 변하기는 할 거고 훨씬 강력해질 건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근데 제가 쓰면서 더 충격받은 거는 이러면서 심지어 배터리가 오래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이패드 5세대보다는 조금 덜 하기는 해요. 화면 켜지면 한 8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쓴 거고 LTE로 풀로 쓰시면은 이거보다 한두 시간 정도 짧아지긴 할 텐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이패드 5세대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성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걸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더 많은 부품들, 뭐 출천 디스플레이나 128Hz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정도 배터리 소모량이면은 정말 잘 뽑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충전은 여전히 느려요. 기본 충전기로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죠. 하지만 다행히도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하나의 사소한 문제라면은 안드로이드 타블렛 저렴한 걸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거지만, 빠르게 결론만 내려드리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즐기기에 정말 최적의 태블릿이에요. 뭐 음악이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책이 됐든지 뭐 만화책이 됐든지 아니면 웹서핑을 하든지, 정말 모든 게 눈에도 편하고, 이제 너무 빠르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으니까 이제 마음에도 편하고, 오래 가니까 뭐 전기 충전 덜 해도 되니까 환경에도 좋고, 어쨌든 너무 모든 면에서 컨텐츠 소모에 너무 편해요. 여러분의 주말을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집돌이 집순이 입장에서 주말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정말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한 가지 사소한 문제라면 가격이 비싸요. 10.5인치가 아무리 싼 것도 64기가 와이파이도 79만 9천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LTE로 가면 더 비싸져요. 그냥 단순히 컨텐츠 소모나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쓰기에는 좀 과한 가격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프로가 아니잖아요. 키보드를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문제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애플이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용 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전문가용 앱이라고 쓸 건 없고, 제가 여기서 프리미어를 돌릴 건 아니니까, 영상 편집을 할 건 아니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PC를 사용해야 되는 일들을 여기서 했을 때, 영상을 편집하든지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든지 글을 쓰든지 할 때 최대 문제는 마우스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터치스크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애플 펜슬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마우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애플 펜슬 여기다 놓고 애플 펜슬 짚고 화면을 터치하고, 혹은 내가 치다가 화면을 터치하고 할 때 흐름이 끊겨요. 사실 일할 때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플로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일을 쓰고 있다, 뭐 일을 하고 있다, 글을 쓰고 있다. 그럴 때 어디 띡띡 넘겨가지고 기사 찾아보고, 띡띡 넘겨가지고 다시 쓰고, 띡띡 넘겨가지고 사진 찾아오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 플로우가 안 돼요. 마우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아이패드에서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나, 아이패드에서는 어떤 앱을 써야지. 여기까지는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마우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애플이 열어주지 않는 이상 이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데 쓸 수 없다면은 제가 여기다 얼마? 79만 9천 원을, 그러니까 기본 얘만 있어도 이거를 제 주말에 뒹굴거리는데 재밌자고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너무나 풀패키지 주말 멀티미디어용으로 적합한 물건인데 그러기엔 또 비싸. 물론 여기에 iOS 11이 올라가면은 생산성이 확실히 많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파일 앱을 지원하기 때문에 파일을 앱 간에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사실 복사지만 할 수도 있고, 멀티태스킹도 훨씬 편해지고, AR킷이 있으니까 AR에 대한, 증강현실에 대한 활용도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프로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다 iOS 11을 올려서도 써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PC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느냐. 제가 괜히 아이패드랑 PC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플이 자꾸 광고를 때리고 이건 PC고 PC는 필요 없고 아이패드를 사세요. 인생이 편해져요 라고 광고를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도 PC와 타블렛은 다르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애플이 그렇게 두질 않잖아요. 그랬을 때 PC를 살 수 있는 돈을 여기다 투자할 수 있냐? 일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인간은 호모 루덴스니까 뭐 노는 거 좋아요. 노는데 투자하는 건 좋은데 80만 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액세서리 이런 거 사면은 또 이제 뭉텅뭉텅 깨져 나가는 거예요. 애플 펜슬에 케이스 끼우면은 요렇게 몇십만 원. 그리고 뭐 여기 슬리브, 애플 펜슬 끼울 수 있는 슬리브, 여기 칸이 있는 거 그냥 수납을 하게 해좀 모르겠다. 딱 붙기라도 모르겠다. 여하튼 이런 거 사면 몇십만 원 뭉텅뭉텅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은 이미 맥북을 사고는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플은 맥북을 살 돈으로 아이패드 풀세트를 사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스토어에 어디 매장에 가서 이 미친 120Hz 디스플레이를 절대 보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리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120Hz짜리 화면을 한번 보는 순간 집안에 있는 아이패드, 내가 쓰던 아이패드 프로 9.7 바로 전세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가 아니라 무슨 쭈꾸미, 무슨 어물전에 그냥 굴러다니는 새우 한 마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랩을 잘하려면 북치기 박치기만 기억하시고요. 돈을 안 쓰시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절대 만져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유튜브 좀 재밌게 보자고 80만 원을 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긴 한데 굉장히 찝찝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기분인 거죠. 자, 여기까지 아이패드 프로 10.5고요. 정말 훌륭한 기계예요. 하지만 이 돈 주고? 라는 건 의문.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